안녕하세요, 캔디드랩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쓰기 좋은 바디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살 수 있는 제품들 아시죠? 보험 적용이 되어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매번 가기도 번거로우니 비슷한 구성으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들어갈 재료 구성입니다.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화장품을 만들기 전 주변과 사용할 도구들, 그리고 완성된 화장품을 담을 용기를 소독용 에탄올로 잘 닦아주었습니다.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이트릴 장갑을 착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화를 위해 사용할 핫플레이트는 미리 켜두는 게 좋습니다. 총 1kg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점징제로 쓰일 전탄껌 5g을 계량합니다. 잔탄껌은 다른 데에는 잘 녹지 않고 글리세린에 잘 녹기 때문에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글리세린 40g을 계량하여 넣어주고 실리콘 주걱으로 잘 저어 완전히 녹여줍니다. 다 녹고 나면 저렇게 물풀 같은 제형이 됩니다. 다음은 슈가 보습제라고 써있는 프로판디오를 넣어줍니다. 30g을 계량하겠습니다. 매번 0점 조정 후 계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 히알루론산을 넣어주었습니다. 시중에 저분자, 고분자 구분되어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점도를 주기도 할 겸 고분자를 사용하였습니다. 30g을 계량하여 넣어줍니다. 정제수를 넣어줍니다. 가열 시 기화되는 양을 감안하여 실제 계산한 양보다 20g 정도 더 넣어 490g을 넣어주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잔탄껌이 덩어리 되어 돌아다닐 수 있어서 조금씩 주걱으로 풀어가면서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알려진 알란토인을 넣어줍니다. 아주 소량만 있어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0.5에서 1% 정도로 녹여져 있는 액상 타입을 사용하였는데 가루로 사용해도 됩니다. 액상 1% 되도록 첨가했고 최종으로는 0.01%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방부 효과가 있는 원투 헥산디올을 1%, 즉 10g 넣어줍니다. 무방부제 컨셉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대용량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방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글리세릴 카프릴레이트를 0.5%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사용 시에는 최소 0.8% 이상 넣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고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열하기 전에 넣어줘야 완벽히 녹습니다. 이제 가열하기 전 수상층에 들어갈 원료가 다 들어갔네요. 다음으로 유상층에 들어갈 원료를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층은 크림 제형에 걸맞도록 30% 비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화제 성분들을 넣겠습니다. 각 성분들의 양은 HLB 값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유상에 들어가는 오일과 유화제들은 고유한 HLB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유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리뱀이라고도 불리는 올리브 유화 박스를 19.2g 넣어줍니다. 다음은 GMS라고도 불리는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입니다. 16.2g 넣어주겠습니다. 중간에 수상 성분을 핫플레이트에 올려두었어요. 대용량은 저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물중탕으로 가열해보려 했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아서 다시 직접 가열로 바꿨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유화보조제로 지방산의 일종인 스테아릭 애시드 12g을 넣어줍니다. 고체 원료들이 봉지에 담겨 있어서 계량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조만간 통을 마련해서 덜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유화보조제인 세티아릴 알코올을 12.6g 첨가해줍니다. 고급 알코올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은 카프릴릭 트리글리세라이드를 150g 넣어줍니다. 지방산을 에스터화시켜서 얻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일종인데 지방산의 체인이 짧아 사용감이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감이 좋으면서 성분이 좋은 크림 구성에서 전성분 앞쪽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MCT 오일을 제일 많이 구성해봤어요. 다음은 스쿠알란 51g을 넣어줍니다. 사실 스쿠알란은 오일이 아니라 탄화수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제 화장품에서는 크림의 첨가물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과에서 파는 화장품 전성분의 앞쪽에 배치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비율을 높여봤습니다. 상어 간유에서 추출한 동물성 스쿠알란도 있지만 저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스쿠알란을 사용했습니다. 스쿠알란은 모공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가 빠르다고 하네요. 원래 스쿠알란을 70g 정도 넣으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스쿠알란이 다 떨어져서 모자란 만큼을 해바라기씨 오일로 보충해줬어요. 다음으로 해바라기씨 오일을 총 94g 첨가합니다. 해바라기씨 오일을 사용한 이유는 6개월 된 저희 아기 때문인데요. 아기가 처음 입으로 먹기 전에 피부에 노출이 됐을 때 감작이 일어나고 알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오일의 경우 혹시라도 알러지가 발생할 여지를 막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을 때 용매로 들어있어서 먹어본 해바라기씨 오일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모공을 막지 않아 사용감을 가볍게 한다고 하네요. 이제 가열하기 전 유상에 들어간 성분을 모두 넣었으니 핫플레이트에서 가열하도록 합니다. 75도에서 80도 사이로 두 상이 맞춰지도록 합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아서 중탕을 멈추고 직접 가열하기로 합니다. 용량이 많고 바닥에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저어줘서 어느 정도 고른 온도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온도가 75도 부근이 되기 시작해서 수상과 유상을 핫플레이트에서 내리고 핸드블렌더로 유화를 진행합니다. 뜨거운 유리비커를 잡기에 적당한 걸 마련해야겠어요. (10초) 정도의 블렌딩과 주걱지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었습니다. 온도가 55도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줍니다. 계속 블렌딩만 해주면 핸드블렌더 특성상 기포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호모믹서 기계로 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수제로 만드실 때에는 주걱질과 블렌딩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용량을 크게 만든 적이 별로 없어서 블렌딩을 수차례 진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제형이 묽습니다만 당황하지 말고 계속 주걱으로 저어주세요. 중간에 저도 불안해서 한 번 더 블렌딩을 했네요. 안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저렇게 블렌딩을 많이 하게 되면 역시 기포를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온도가 55도 무렵이 되면 첨가물을 넣어줍니다. 제일 먼저 세라마이드 10%짜리 10g을 넣어줍니다. 저는 리포좀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했어요. 세라마이드는 인체 피부 장벽 성분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크림에 첨가하면 좋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디판테놀 10g을 첨가합니다.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비판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이 바로 덱스판테놀이라고 하는 디판테놀입니다. 상처 치유와 보습 효과가 있지만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유효 성분이기도 합니다. 점점 점도가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다음으로 첨가할 물질은 알파 비사브롤입니다. 이번에 크림을 만들면서 저도 처음 써보는 원료인데요. 인터넷 DIY 원료샵에서 구매했더니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5g 넣어주었는데 6,000원이 넘습니다. 식약처에 고시된 미백 성분이지만 이번 크림에 첨가한 이유는 염증 개선을 한다는 논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산화방지제로 사용하는 비타민 E를 5g 넣어줍니다. 이제 첨가제가 다 들어갔네요. 대략적인 pH를 보기 위해 테스트지에 떨어뜨려 봅니다. 정석으로는 물에 녹여 투명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하지만 적당히 약산성인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pH가 대략 5.5에서 6 정도로 약산성인 것 같아서 pH 조절제를 따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좀 더 산성으로 만들고 싶을 땐 구연산, 염기성으로 만들고 싶을 땐 L-아르기닌을 첨가하더라고요. 이제 공병에 넣어주겠습니다.
아직 연기가 나고 있을 때 넣어주어야 점도가 생기기 전에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너무 식었을 때 넣게 되면 제형이 꾸덕해서 넣는데 한참 걸리니 유의하세요. 저처럼 깔때기를 사용해서 넣어주어도 되고 요령껏 따라주어도 잘 따라집니다. 온도가 대략 50도 내외 정도 됐을 것 같네요. 500ml짜리 병 2개에 넣고 남은 크림은 크림통에 넣어주었어요. 그새 온도가 내려가서 점도가 많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량 단위 g으로 계량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크림통에 써있는 부피 단위로 환산하면 1리터보다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의 상온 수준으로 온도가 내려간 크림의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바르기 딱 좋은 정도의 제형이 잘 나온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발림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백탁이 심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한 보습크림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도 집에서 보습력 좋은 바디크림 만들기 도전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레시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